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증, 호흡성 산증에서는 COPD, ARDS, 중추신경질환, CO2의 중독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증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여러 분야에서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는 꼭꼭 집어드리는 것만 한번 보고 나머지는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흡성 산증에서는 CO2가 과다 생성이 돼요. 어떻게? 자, 과다한 대사가 일어납니다. 화상, 폐혈증, 그 과다한 당질 섭취 등이 거기에 의해서 CO2가 과다하게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럼 증상은 어떻게 되느냐? 증상은 과다 환기, 고칼륨 혈증.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산증에서는 고칼륨 혈증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칼륨 혈증이 생기고 기면 졸림. CO2가 축적되면은 졸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빈맥과 부정맥이 나타나고 그 검사를 보면은 검사 결과는 이래요. 자, 원래 폐하의 정상 수치들은 이렇게 돼요. 폐하나 PaCO2, HCO3가 정상 수치가 있는데 우리가 호흡성 산증이 되면은 산증이기 때문에 폐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HEU는 올라갑니다. 자, PaCO2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올라가요. 호흡성 산증에서는 HCO3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원인을 치료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호흡성 산증이 환기 증가시키고 증진,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금지해요. 호흡을 억제하니까. 그리고 반자위를 적용하고 필요시 이제 정맥 투여를 NaHCO3를 해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사성 산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장 배설 기능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대사성이라고 붙으면, 대사라고 붙으면 요거는 이제 신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HCO3에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심한 설사가 있거나 아니면 장루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과다 비휘발성 산들이 쭉 이런 산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대사성 산증이 된다. 그래서 증상은 두통, 복통, 환기, 과환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쿠스마 호흡이 있다. 고칼륨 혈증 나타나고 뇌척수액의 폐하가 감소가 된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폐하는 떨어져 있어요. 산증이니까. 폐하는 떨어져 있고, 자, H 플러스 지금 보시면 올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대사성 산증이기 때문에 PaCO2는 거의 영향이 없겠죠. 정상이거나 약간 하강하거나 하는 거고, HCO3 같은 경우에는 약간 떨어져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간호를 보시면 아까 여기서는 뭐 이제 호흡을 원만하게 해주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CO2 배출해서 쿠스말 호흡을 하니까 CO2 배출을 해야 돼서 마약성 진통제는 사용하면 안 됐죠? 그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금기되고 호흡 가능한 유지하고 중탄산 이온을 투여를 해줘야 되고 신부전이 발생했다면 투석을 해야 될 것이고 구강간호는 과항기로 인해서 구강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과항기로 인한 구강을 간호해준다라는 게 있었고 아이오 체크를 해서 수분 공급을 해주고 아이오 체킹도 잘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알칼리증에서 호흡성 알칼리증, 대사성 알칼리증 나와요. 호흡성인 거 이제 호흡이랑 관련됐겠죠. 기피 횟수 증가로 CO2 과다 배출된 거, 과환기된 거죠. 자, 기계 환기가 됐을 때 그런 영향이 미칠 수 있고 갑상선의 기능 항진일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상기전은 중탄산 이온이 배출이 증가돼요. 그래서 수소이온, 염소이온 배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뭐 혈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뭐 저린 느낌, 흥분이나 그런 혼돈 등이 나타나다가 나중에 경련이나 강지 그리고 저칼륨 혈증, 저칼슘 혈증으로 더 문제가 크게 되죠. 자, 검사를 보면은 폐하는 요거는 알칼리증이기 때문에 폐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폐하는 올라가 있고 PaCO2는 떨어지고 HCO3는 어떻게 돼요? 정상이거나 약간 하강한다. 그래서 원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과호흡이 됐기 때문에 봉지호흡, 그러니까 종이봉투 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CO2를 정체시키고 혈중에 PaCO2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경련이 나거나 하면은 안전대책을 해야 되고 과한기에는 급작한 중지 위험이 있으면 상소 증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대사성 알칼리증에는 CO2 이외에 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위에 흡인을 많이 해서 위산이 부족됐을 때 제산제 혹은 중조의 과다 섭취 시에 그 비휘발성 산이 소실돼서 발생하는 대사성 알칼리증이 있겠고
HCO3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다하게 염기물질을 섭취했을 때 우유 알칼리 증후군이나 뭐 중탄산 나트륨으로 산증 과잉 치료한 경우 전열에 그런 과다한 수혈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과다한 그런 HCO3 재흡수, 쿠싱 증후군, 알도스테론 혈증, 그리고 감초 중독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자, 보상기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증상은 저칼륨일 때, 저칼슘일 때 그 신경계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pH는 올라가 있죠. PaCO2는 정상이고 약간 상승했지만 이게 대사성이기 때문에 HCO3는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원인 치료해야겠고 전해질 결핍을 보충해줘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뇨제 치료를 하고 그걸 투여함으로 인해서 HCO3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겠죠. 자, 면역 반응에서는 이제 염증이에요. 염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염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고, 종착 부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 면역세포는, 호중구, 단핵, 그리고 림프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봐줄 것은 이제 B림프구예요. B림프구에서 면역글로불린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G 같은 경우에 나왔었는데 태반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제 태아에 줄 수 있는 전달되는 게 무엇이냐? 이뮤노글로불린 G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알레르기 반응, 그 아나필락틱 샥 관련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이뮤노글로불린 E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지나가셔야 되는 거고 T림프구에서는 흉선에서 분열 증식되고 성숙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역의 종류에는 비특이적, 특이적, 후천성 특이적 이게 있어요. 근데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요 부분이죠. 자연적 능동면역, 수동면역, 인공적인 거. 자연적인 거는 질병을 앓고 난 후에 능동면역인 거예요. 자연적 능동면역, 자연적 수동면역 뭐예요? 태아가 모체에서 받는댔죠. 그래서 그 받는 면역인 거예요. 인공적으로 능동이 되려면 인공 넣어준 거예요. 예방접종 이야기하는 거고 인공적으로 수동이 된다. 그러면 인체 감마 글로불린 주사를 했을 경우에는 인공 수동 면역이 된다. 요거 기준을 꼭 알아두시고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이즈를 보시면은 에이즈는 전파 경로예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성, 혈액, 모체 이게 키워드죠. 성, 혈액, 모체 요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 해석은 HIV가 양성이다. 그러면 이거는 확진이다? 아니죠. 확정은 못해요. HIV가 양성이라는 건 전파가 가능하다. 이 정도지 확정은 못한다. 그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소모성 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열량, 고단백 시기를 해야 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알레르기 반응에서도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관련 요인들, 알레르기 그 원에 대한 지나친 면역 반응이다. 라는 게 있고 흡인성, 들이마시는 거, 섭취성, 먹는 거, 접촉성, 피부에 닿는 거죠. 주사 약물 주입된 거. 그리고 알레르기 매개 물질도 이렇게 이제 비만셀에 의해서 화학 매개 물질이 된다. 그리고 이런 대사 물질에 대해서도 경련이 유발되고 알레르기 매개 물질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암기할 거는 이거예요. 제1형 아나필락시스형 아토피. 그 아토피가 어떻게 되는지 이뮤노글로불린 E예요. 우리가 E가 나오는 게 아나필락틱 샥이랑 관련이 됐죠? 즉시 나타나는 거고 비만세포에 의해서 매개물질은 비만세포에 의해서 이러한 물질들이 있다. 그리고 이 쇼크가 있을 때 어떠한 중재를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사유형, 지연성이에요. 요것은 이런 관련 항체가 없어요. 지연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타나는 발현 시간도 좀 그래도 시간이 있죠. 24시간, 72시간 정도. 접촉성 피부염이나 장기 이식 거부 반응, 투베르클린 반응, 그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있고. 자, 진단적 검사를 볼게요. 진단적 검사에서는 호상구 증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검사에서는 첨포 검사를 많이 하죠. 첨포 검사는 피부에 부착한 후에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진단적 검사에 패치 테스트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간호중재로는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알레르기 원이 무엇인지 그거를 피하는 것과 약물요법, 그래서 항히스타민은 어떤, 그 에피네프린은 어떤, 그리고 아미노필린은 혈관을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이뇨작용을 한다. 스테로이드는 항염작용,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암기할 것은 면역요법이에요. 탈감장요법 해서 탈감장요법을 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제1유형 이민호글로빈 2가 매개형 과민 그 반응 치료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정확한 양을 일정한 간격으로 피하에 투여를 한다라는 게 있고, 아나필락틱 쇼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처치 준비를 해야 된다. 매 주사시마다 그 부위는 변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변경을 해야 되겠죠. 변경을 해야 되고, 가장 소량에서 차츰 최대 용량, 최대 농도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소량에서 시작해서 점점 증가시켜 최대 농도까지 될 때까지 증량을 하면서 보는 것이다. 자, 아나필락틱 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형 과민 반응의 가장 치명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때 관리할 때는 필요시에는 1대1000으로 에피네프린 주입을 하는데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피하로 투여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쇼크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환자한테는 절대로 투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고, 자가면역 질환은 전체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것은 SL이에요. SL이 같은 경우에 어떠한 병태 생리를 갖는지 알아두시고, 이 SLE에 대한 제 주 증상이 있죠. 그래서 나비 모양 발진이 볼에 생긴다는 거, 그래서 심근염, 심낭염, 백혈구가 감소한다는 거, 혈뇨랑 단백뇨랑 소변량이 감소한다는 거, 근골격계에는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고, 자, 진단은 어떻게 한다? CBC나 ESR 증가, 면역글로빈 증가, 보채 감소 등이 있고, 치료는 혈청 교환법을 한다던가 약물 치료. 약물에는 뭐예요? 스테로이드죠. 이거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도 주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호중재를 보시면, 자, 피부 통합성 유지예요. 그래서 자외선 크림 차단 크림을 바르고 긴소매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통증, 열, 냉요법 해서 통증 완화시킨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적절한 운동, ROM 해주는 게 좋겠고, 망막증,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많이 출제가 돼요. 6개월마다 안과를 간다고 해서 어머 생뚱맞게 왜 안과야 갑자기 그랬는데, 원래 이게 망막증에 합병증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SLE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안과 검진을 받는다. 이것을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장기 이식입니다.